내란 재판을 희화화시킨 판사 지귀현. 그런데 그 배당 자체가 조작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이대와의 연결고리 지금 밝혀집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지귀현이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잖아. 정말 미치겠어요. 가뜩이나 느리게 하면서 이놈은 여름 휴가까지 가서 2주 동안 재판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마음이 지금 급한데. 근데 천대여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만들 좀 해라. 보채지 마라. 지귀현님이 12월에 끝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왜 자꾸 뭐라고 하냐? 천대여비가 또 그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귀현이가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어떡할 거? 아니, 무한정 지금 1월까지 지연시킵니다. 무한정. 1월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1월도. 근데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1월 아니에요? 그렇죠. 1월로 알고 있는데. 네. 정도 되죠. 와, 이건 진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한다고 밝히긴 했었습니다. 예. 예. 야, 근데 이거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기현이가 계속 무한정 이렇게 지연시키는데. 좀 방송 중계하는 장면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예. 가관입니다. 진짜 보셨잖아요. 막 심각합니다. 네. 웃으면서 하고 심지어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맞아요. 해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자범재판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재판부의 권위가 완전히 이렇게 스스로 깎아먹는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재판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희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무게감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어떻게 선고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절차 자체가 그렇지.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국민적 신뢰라는 걸 완전히 다 깎아먹은 거예요. 네. 지금 배당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기현이가 근데 증인이 안 나와서 재판이 좀 일찍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또 술을 먹는다는 제보도 있고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왜 술이 냅둬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해야 되나? 아. 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지 기자한테도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아 그래요? 예, 그런 연락도 한다는데 아니 지금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사실은 이제 양해를 얻고 9시 10시 밤 9시 10시까지 재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냥 증인 안 나온다고 구인하지도 않고 저녁 시간을 또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또 재판을 좀 더 하려고 추가 기회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 윤석열 쪽의 이모 변호사인가요? 반대하니까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 뭐 예컨대 변론 공판 종결하기 전에 또 김용현, 또 조지호, 다른 사람 것들을 다 합해서 병합을 또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먼저 해야 되거든요, 병합을.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병합 재판을 해서 증인들을 미리 다 소환해 놓고, 나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증인신문을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야 12월 달에 선고할까 말까인데, 따로따로 다 하고 나서 이걸 병합하면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또 보여주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곱하기 제가 두 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합을 지금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지금 말에 따라도 12월 말 정도에 병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안 될 거고 1월 달에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고 2월 달에 아마 이 지기현은 도망갈 생각만 뿐인데 자기가 이제 3년인가 4년 했으니까. 예. 근데 과연 선고를 하고 갈지도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적시처리 사건으로 이제 빨간 도장 찍혀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빨리 사실상은- 하겠다고. 사실상 이제 지명배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꼼수를 부려 놓은 것인데 네. 적시처리로 빨리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 빨리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렇게 사건을 지정해서 빨리 하라고 한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차제에 지금 이진관 재판장의 그 한덕수 불구속 재판이 훨씬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좌우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선고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진관 재판장이 빠르게 좀 그 선고를 더 내려가지고 지기현한테는 좀 채찍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기현은 너무 심각해요. 채찍질 그런 거안 실제로 먹혀요. 맞지 않은 한 안 먹혀.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아니, 진짜 그런 건 의미 없어. 맞아요. 이거는 무의미한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빨리 뭐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긴 하지만 지기현이 어떻게 해요? 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은 이게 또 교체를 하면
공판갱신을 해야 되니까 또 처음부터 또 시간이 다 늘어나요. 읽어 이걸 해야 쉬운 줘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자꾸 골치 얘기가 아프네. 나오는 게 예. 김용현이가 보건식품전담인 지기현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재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메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거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사건이. 이상해. 그 김용현을 거기다 붙여놓고 윤석열을 거기다 막 다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됐다. 맞습니다. 지기현한테 몰아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는 의혹을 네. 사기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계속 전자배당이라고 우리를 속여왔는데 네. 이 지정한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지금 최대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김용현 밑에다가 붙이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것도 빨리 하라고 붙였대. 근데 늦게. 근데 늦게도 화를 못 화도 느끼잖아요. 안 내. 화가 안 나잖아요. 심지어 천대엽이가 국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12월에 끝낸다고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1월에 끝내야 근데 될것 같아요.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는 1월인데 1월이라고 우리 목표도 안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완전 조롱합니다. 지금. 지기현은 지금 도망가고 싶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의 거취를 좀 진작에 정리를 해서 재판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지기현이라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과거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시의 잘못과 이 적시 처리 사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잘못까지 저는 묶어가지고 예. 저는 반드시 이거는 좀 뭐 징계가 됐든 국회 차원에서 뭐 탄핵이 됐든 저는 반드시 그 책임은 꼭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고 이 역사에 무관하게. 좀 남겨놔야 될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저 내란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석방시킨 것부터 말도 안 됐는데 그 이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호인에게 절절매는 끌려다니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상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지기현 판사가 끌려다니는 재판 받아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판사가 변호인단에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실실실 웃으면서 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내란 재판에서 잠깐 봅시다. 지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기 그건 아니고 아까 기막이죠. 이거 변호인이 저렇게 날뛰잖아요. 오늘 사건이가 덜 끝났는데 잠깐만요. 뭘 주무셨습니까? 그 이하성 변호사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공소 기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재판장님 이 배달. 허용되지 않는 진행을 유도심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주. 아유, 변호인이 예, 재판을 예, 진행하고 아닌 있어요. 것 같고. 재판님 왜 이렇게 물어보시면 검사들한테 답변 너무 너그러우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저건 상상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저러면 끌려나갑니다. 네. 그런데 정영만한테 그 중요한 내란 재판 핵심 인사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다 맡겼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네. 김봉식까지. 그리고 170만 원 룸사롱 그거 아이고 액수가 적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무작위 배당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작위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그때 그랬어요. 영상 있습니까 이거?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찍어서 배당했다면? 그러면은 저런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네. 자기들은 찍어서 의도를 가지고 배당한 거라면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지기현 그 판사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부 한다고 하니까 무작위 원칙이 깨진다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근데 정작 지기현 판사는 지정배당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 지정배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아니. 아니에요? 정확한 해명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김용현 사건을 분류해놨다가 일반 사건으로 다시 전환해서 일반 사건을 전환해서 무작위 배당을 했는데 해서 지기현한테 갔고 그 뒤에 사건이 김용현은 무작위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윤석열 이런 사건은 이미 관련 사건이 그런 논리구나. 김용현한테 가 있으니 그런 논리구나. 지기현한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16개 재판부가 있어요. 네. 그중에 선거하고 부패전담부가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제, 여성, 외국인, 성범죄, 이런 식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사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하고 한덕수 사건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추가 사건하고 이렇게 4가지 주요 사건이 있는데 그 김용현 사건을 맨 처음 사건인데. 네, 맨 처음에 기소가 됐는데 이 모든 사건 내란 관련 사건들은 다 그 대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다 적시 처리 사건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이 당해됐다가 그것을 소위 그 일반 사건을 해 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이제 대법원은 주장을 해요. 거기가 이상한 지점이구나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이상하죠.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한 달 뒤에 기소된 윤석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된 것에 부수적인 것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된 사건에 종된 사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종된 사건에 주된 사건을 갖다 붙였다. 논리의 빌드업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6개가 있는데 지금 내란 사건의 주요 사건들은 다 선거 부패 전담부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부에 지금 우리가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 35부에 백대현 부장, 다 선거 부패 전담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 식품, 보건 전담부인 지기현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사건이 소위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주된 사건, 90%인 사건인 내란의 주범 윤석열 사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주말 내내 그거 지금 실강의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고난도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배당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때가 한창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돼서 법사위에서 치고받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를 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 윤석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검찰이 뭘 들여다보고 있었냐면 그 당시도 사건 배당이 무작위 배당인데 대법원 또는 행정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논리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때 박봉계 의원님도 아마 법사위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무작위 배당이면 무작위 배당인 거냐?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배당 시스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알고 이용해서 사건 배당을 조작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나왔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었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고 특히 2015년도에 있었던 통진당 내란 사건에 대한 배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무작위라고 하는데 진짜 무작위냐? 진짜 무작위냐? 그 무렵에 MBC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부장판사가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무작위 배당이라 하더라도 사건 번호를 다르게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부장판사가 MBC 기자한테 털어놓습니다. 기사 좀 찾아보세요. 이거.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저 기사 저도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그러면 당시 검찰은 기사 제목이 뭡니까? 제가 본문만 긁어와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 검사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장판사의 진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수사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들은 뭘 알고 있을까?
무작위가 배당 무작위가 아니다. 무작위가 아니다. 법원이 고도의 스킬을 쓰고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사건을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저 기사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근데 이거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네. 무작위 배당이라든지 현직 부당판사가 조작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이 2015년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 조작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조용해졌어요 이 부분이. 무작위 저렇게 배당. 네.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일단은 김용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란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정에다가 왜 일반 사건 분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작년 12월 27일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요. 네. 그리고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사건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검찰총장 당시에.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월성원전 사건을 친윤 검사장인 대전지검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부당시 대전에 검사 안 갔죠, 하고. 직접 본인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관할도 없는 수원지검 이정석 맞아. 검사한테 시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건 배당이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김용현 재판도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내란 수개로 기소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런데 김용현이 처음에 수사기관을 쇼핑했어요. 검찰로 자기 발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진동 차장하고 비아폰인가요? 통화하면서. 맞아. 그리고 나서 법원의 재판도 저렇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일단 했다가 자기가 그 돌릴 때 배당 일반 사건으로 돌려서 기계 배당을 했다는 저 지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더 추가 할 말들이 많으시네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 보도가. 좋아. 네. 이것에 네.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하고 계속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첫째 전산에 의한 배당이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전산이란 말이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보낸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전산 배당.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전산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두 번째, 관련 재판부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를 거친 후에 무작위 배당을 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란의 윤석열 사건을 제외한 윤석열 김용현 사건, 김용현의 윤석열 갖다 붙였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란 사건은 왜 선거 부패 전담부에 다 배당이 됐느냐. 16개 재판부가 있는데. 적시 처리로. 네, 적시 처리로. 선거 부패 전담부는 6개 재판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놓고 보면 얼마든지 고도의 스킬에 의한 배당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기 얘기한 것처럼 법원 수뇌부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표현들 얼마든지 저 배당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건 접수될 때 먼저 들어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접수라는 행위를 좀 늦게 한다거나 이러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사건 번호가 그 부여 단계부터 그래서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부여된 번호를 가지고 특정 재판부에 배당시킬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부장판사의 얘기예요. 무작위 배당처럼 보이나 무작위가 아니라는 그리고 건데. 검찰도 그런 혐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얘기가 사라졌어요. 저도 기억해요. 네. 후속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검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윤석열 및 윤석열 라인들은 아 사건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구나. 는 걸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이런 거네요. 그 원래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어서 이것은 특정 재판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잘 봐줄 의심입니다. 윤석열을 잘 봐줄 판사가 누군지 쭉 보고 이것은 지기현 판사한테 보내야 되겠다. 보낼 방법이 뭐지? 일단 적시 처리로는 글로 못 가니까 오히려 적시 처리로 했는데 식품을 담당하는 판사한테 보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식품을 담당한 사람한테 이 내란을 적시 처리로 맡기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려면 풀고 중간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실제로는 지기현한테 낙점시킨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얼마든지 보낼 수 그런 있으니까.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위 이제 대법원에 한 6년간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과 알았다? 겹칩니다. 아하. 예, 겹칩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아마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직후에 아마 연구관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라는 게 공동조가 있고 전담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내밀한 정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전속조일 수도 있고 공동조이더라도 뭐 조희대 대법관이 뭐 대법관과 대법관 연구관 사이였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소위 지기현 부장에 대한 판사에 대한 소위 평판을 알고 있을 것이고 평가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배당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 전산국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그 뒤로 보도는 없었다. 수사를 실제 확대해서 잡았을 수 있죠. 그렇죠. 알고리즘 내용 다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그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어. 네. 우리끼리 알고 지나가 하고 묻고 윤석열과 그 친윤 일부만 알고 넘어갔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 전에 이번에 법원행정 자료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를 하고 나서 그것도 이상하고. 임의 배당을 한다. 네, 무작위 배당을 한다. 네. 이 협의라는 게 협의의 범위가 어디냐. 16개 재판장을 다 모아놓고 하는 협의냐. 아니면 6개 아까 선거 부패 전담 부장만 모아놓고 그러면 6개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속에서 협의 이후에 무슨 임의 배당을 하게 되면 가공의 여지가 있을. 이때까지 나왔던 지기현 판사 배당과 관련한 가장 그럴듯한 지금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은 그 배당 주관자가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이 한 거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재판장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누구는 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특허 전문이니까 네, 빼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빼면은 기계를 돌릴 때 무작위 할 때 지기현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돌려버렸다면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기계적으로 무작위 배당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기법은 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기현으로 낚여.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재판부들을 제외하도록 조건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다음에 야 10개 재판부로 하자. 여기 안에서 돌리게 해놓고 조건값을 이건 조정해가지고 수사해야 되겠는데. 9개를 빼고 지기현한테 가도록 할 수도 있다는 바로 게 그 로직에 부장판사의 고백이에요. 그 논리에 김용현 재판 사건이 최초 사건이니까 네. 아까 박은정 의원님 수사부터 이상했잖아요. 부르는 시점부터 그걸 도입을 해보면 그러면 원래 이 지기현 재판부는 여기에 관련 사건, 내란 관련 사건에 관계가 없어요. 경제와 보건과 식품이란 식품이에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협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 범위에. 아예 애초부터 네. 후보도 아니야. 후보도 아니야. 6개의 소위 부패 선거 재판부 재판장만 모아놓고 니네들 중에 하고 싶냐, 난 안 하고 싶냐, 원하냐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나는 그거 너무 부담돼서 안 해. 예를 들어서 2-3개로 줄인 다음에 거기서 전산에 의해서 소위 배당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지기현이 왜 김용현 그러니까요. 재판과 관련해서 첫 재판과 관련해서 배당이 됐느냐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면 되돌아가 보면 작년 12월입니다 이게. 김용 2월 의원이 27일이죠. 12월 27일. 네. 김용 의원이 갑자기 검찰로 걸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란 그때. 직후에, 예. 내란 직후에 저 사람 너무 순순히 잡히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의 관점에서 보자면 김용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 거기 우리가 판사 잘 배정할 것이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순순히 들어갔죠.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네. 설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설득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를 설득했겠죠. 출석해서 조사받고 재판 가고 이거 설득했겠죠. 만약에 이 의심과 의혹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판사를 찍어서 지목을 하고 지기현 판사가 결국 윤석열 풀어주고 지금까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실제 고의를 갖고 있으면 네. 그야말로 예단을 갖고 하는 어떤 작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업무 방해의 성격이 높죠.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의심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제기한 거는 의혹이고 근데 없었던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고 예전에 예. 검찰이 수사까지 했었던 바고 무려 7년 전에 이미 나왔네요. 그 다음에 부장판사들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고백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찾아냈네. 법사위는 저희 그때 이거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기사 보니까 생각났어요. 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거 한번 그래서 법사위에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박주면 의원이 머리카락이 나더니 기억도 잘 나시겠네.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 예. 아니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적입니다. 네. 이상하니까. 자, 그동안은 누구도 무작위 배당이 아닌 거 아니야라는 말을 못 했거든요.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있구만. 과거에 검찰이 수사했어요. 네, 실제로 저게. 그런 사례가 많을 거다. 조작하는 사례가 많을 거다라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행정처장의 진술이 답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서 아까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다른 내란 사건들은 왜 그 선거부패 전담으로 갔냐. 그렇지. 그것까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이제 네. 대법원은 직연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설명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용현, 윤석열, 노상원이 거기 가 있어요.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조지호 나오는 김봉식까지 핵심은 다 거기가 있어요.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만한 새끼에 이만한 그 큰 덩어리를 갖다 붙인 거라.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12월 말이니까 그쵸. 윤석열이 그대로 그냥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만 천만다행인 게 어찌됐든 이진관 부장 33부에서 지금 재판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진관 부장의 특징은 제가 주말 동안에 한번 좀 유튜브를 다 봐봤는데 결국은 헌재에서 판단한 이것은 내란이고 파면해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적 원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대로 그대로 지금 특검보다 더 하는 엄격하게 거예요. 적용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네. 11월 달에 결심해서 종결해가지고 뭐 선고가 12월 중에 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뭐 너무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지기현이 아무리 까불어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않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내란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지기현처럼 저렇게 진행한다는 저거는 진짜 상상할 수 내란 없는 재판이 일이에요. 아니라 그냥 저는 자범의 수준이 있는 내란에 비하면 그런 재판 받을 때도 판사가 저렇게 안 해요. 절대로. 절대 안 해요. 판사의 언어가 아니라고 제가 피고인에게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 변호인한테 변호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변호인이 저렇게 하면 제지시키고 나가라고 하거나 심하면 집어넣잖아요. 판사가.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해요. 완전히. 그리고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중요한 재판부에 배당을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지기현 재판부는 신속 처리 자체가 안 되는 재판 진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그 재판 영상 보고 있으면 진짜 복적 터져가지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의혹이 맞다면. 그렇게 점점 좁혀지네요. 그러니까. 왜 저런 태도로 판사의 언어도 아닌 저렇게 무슨 쇼핑하듯이 서로 거래하듯이 뭐 끌려가듯이 이런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그 취소 결정문에 보면 이미 판단을 갖고 있는 건데 또 뭐 분 단위로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일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결국은 지기현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고 그대로 몰아줘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면 더 나갈 그 의혹들이 많죠. 더 나갈 수도 있죠. 윤석열 풀어준 건 그러면 지기현이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라고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식품 전담부에 내란 사건이 꽂힌 순간부터 이 재판은 기획된 각본이었습니다. 지기현 뒤에 조이대, 그리고 그 뒤엔 피고인 윤석열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보청년 리포트였습니다.